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승국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꽉 막혔습니다.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성난 민심은 100만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단일한 전국 수습책을 아직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헌정 중단을 막는 최선의 해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지금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다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부산 민심을 좀 포함해서 민심을 좀 전해 주시죠, 먼저. 저는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여당 의원하고 좀 다르게 보는 민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내려가면 하의원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여전히 이제 그 통계조사하면 5% 나오지 않습니까? 네. 5% 나오는데 이제 그 5%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5%지만 우리 지역 같으면 좀 더 많을 거고요. 네, 영남 지역은. 또 그분들이 좀 적극적인 발언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하의원이 바른 말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그분들한테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네. 때로는 논쟁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경기도 광명 네. 수도권 민심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국민들이 거의 멘붕이다. 네. 요새는 또 하도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나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드라마를 잘 안 보신대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극장 가는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주민들 말씀이 정말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저런 사람을 뽑았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촛불 집회, 그러니까 12일 날 네. 100만 명 모였잖아요. 네. 그때 저희 주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의 민심이 또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이제는 뭐냐면 또 대통령 하야는 또 하야고, 또 하야해야지 되지만, 그럼 정치권 니네는 잘했냐, 이런 얘기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다는 거냐. 그래서 우선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굉장히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을 하시고요. 야당도 잘한 거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그 취지는 주민들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깨끗한 사회가 돼야 되고 부정부패 없애야 되고 다 좋은데 일반 서민들은 3만 원짜리 밥 먹는 거 가지고도 막 그렇게 쥐어짜면서 그런데 쭉 보니까 저 청와대나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은 몇천억의 이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냐 이게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대통령 하야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정치권도 혁신하고 아예 싹 그냥 나라를 개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그 국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믿을 곳은 의회밖에 없다. 의회라도 어쨌든 이 국가를 버텨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들 해서 더욱이나 이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해법이 이 정치인마다 또 당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국 해법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당론으로 지금 채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이제 최근에 퇴진으로 네. 당론을 정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퇴진이라는 게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는 퇴진이지만 이제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국회가 합의를 해서 이제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서 네. 그 내각 임명권을 가져서 그 내각이 과도 내각을 구성하고 예. 그래서 대통령 퇴진하면 바로 조기 대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준비를 한다. 이런 건데 뭐 조기 대선이 원래는 하야하면 바로 60일 후에 네. 이제 합니다만 이게 이제 60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퇴진하는 걸로 정치적 선언을 하시면 그때부터 정식 하야 시기 이걸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결정된 하야 시기, 공식적인 하야 네. 시기에서 60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총리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총리를 그냥 우리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통상적인 총리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총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회 추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지만 총리는 네. 그 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선언을 대통령이 해달라.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퇴진이 당론인데 이 퇴진의 방법은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청와대는 하야는 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다음 방법이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건데 네. 지금 그렇게까지 당론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탄핵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야 안 하면 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님, 새누리당은 당론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당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지금 지도부가 예. 지도부가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왜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에 공범이 되었는지 그 진상 조사를 하고 그 관련자들, 책임자들 징계에 들어가고 당 자체 조사 당 자체적으로 거죠? 예. 그거를 해야 됩니다. 시급하게. 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었다는 사람은 조금 있어요. 있는데 최순실이 비선실세 넘버 원이다. 네. 까지 안 사람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최순실이 저렇게 국가를 농락하는지 알고도 그거를 비호하고 새누리당이 집단적으로 한 건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 어쨌든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모르는 것도 죄악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이 공범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시고 네. 할 때 공범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 예. 이 부분 저는 지금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 사람은 왜 새누리당 지도부랑 공유를 안 했냐.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조사돼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사태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봉건적 리더십의 어떤 참담한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낌새는 있었죠. 조짐은 있었는데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난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추구했던 게 근대화인데 네. 본인이 근대화가 안 된 겁니다. 본인이. 네. 그리고 그런 본인의 리더십 특징이 새누리당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완전히 왕조시대 군신관계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19대 국회 처음 들어오고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다가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쫓겨날 때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의원들 다수가 유승민 원내대표도 조금 과도한 게 있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의 노선으로 볼 때 좀 너무 예. 진보적이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당시는 무마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소위 친박 지도부가 굉장히 상명하달식의 이런 리더십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근데 그 이면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예.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뭐 하태경 의원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삼성인가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실세인가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 만인가 진짜 실세라고 확인하고 나서 돈을 줬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새누리당은 삼성보다 실력이 없다는 게. 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뭐 하태경 의원님은 뭐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아주 핵심 분들 소위 말해서 친박 뭐 진박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특히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에 국장을 잘라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권에 대해서 최순실이 개입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잘 안 듣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들 고위층 사이에서는 이 실세라는 게 다 소문이 났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렇다면 핵심 특히 진박이라는 분들은 당연히 알았을 거다.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실세고 이런 사람 얘기는 하여튼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보면 장관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좀 약간 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전국 수습 방안을 무슨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 지금 그 설명을 하셨군요. 일단 예. 사실 무한 책임이 있고 네. 사실 바보 같은 저는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예. 그래서 더 이상 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존재해야겠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예. 그런 그래서 상태이기 당 때문에 해체 그래서 얘기까지. 우리 당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백배사죄하는 것이고 무슨 없어지는 게 약간 화장용으로 재창당을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라 진짜 없어요. 정말 빅뱅이 일어나야 된다. 빅뱅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당 해체. 실제로 저 당헌 당규에 예. 당 해체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해체 절차가 있고 그러면 다 이제 129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다 무소속이 되는 다 거죠. 무소속이 된다. 무소속이 되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해체 결의를 하면 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당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건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국고로 다 기속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서 예. 의정 활동하다가 예. 저는 하나의 새로운 정당이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4개가 생길 수도 있고 5개가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 지금 위기는 보수의 위기입니다. 보수 가치가 무참히 붕괴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당이 생기려면 그 정당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보수의 가치부터 새롭게 논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당이 2개가 생길지 3개가 생길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걸려야 된다. 뿌리 같은 튼튼한 예. 보수가 나와야 된다. 정치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게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치 결사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치가 붕괴됐다 그러는데 당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아예 없애자. 그리고 현실론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예. 후보도 없잖아요. 압도적인 후보도 없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익 결사체도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혹시 그런 빅뱅 과정에서 책임을 느껴서 아예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국가 혼란 수습에 도움이 된다면 예.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하태경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시지만 네. 상당히 지금 정말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또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새누리당 말씀을 하셔서 네, 좀 말씀하시죠. 잠깐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당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한다. 아무리 남의 당이지만.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 지금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지금 그 사람을 그 당대표로 인정하고 그다음 정진석 원내대표를 인정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협상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 경쟁자가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정당으로 혁신이 되어야 우리도 혁신이 됩니다. 사실 뭐 야당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반사적 이익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인 것이지 우리도 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경쟁 정당이 제대로 혁신이 되어야 우리도 혁신되고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이 정치가 제대로 좀 거듭나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체도 하시고 그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진보의 가치는 또 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걸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조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참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그랬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분위기가 안에서 대통령한테 바른 말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적 취급당하고 간신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당까지 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도 꽤 많고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국가 역적이었는지 누가 간신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가 걸어왔던 과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보수가 혁명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보수의 혁명 대상이 누구며 또 보수의 혁명 깃발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돼야지 정치공학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예. 우리 보수에게도 위기고 국가에게도 불행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 말씀대로 이 새누리당에서부터 자기혁명을 해내면 그리고 그걸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도 또 제대로 된 야당, 제대로 된 뭐 진보당 저희도 변해야 됩니다. 그냥 예. 지금 묻어 있을 뿐이지요. 수면 밑에.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네. 결국 정치권 전체의 혁신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근원이 뭐냐. 새누리당이 정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새누리당 안 되겠네.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그럼 니네는 그러면 수권했을 때 이런 뭐 이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정말 뭔가 바뀔 수 있냐 나라가 좀 네. 희망을 달라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두 분의 그 정치권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전제로 해서 몇 가지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뭐 우리 국민들도 다들 뭐 이번 주에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조사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서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로는 못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뭐 강제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특검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뭐 곧 착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순서상 검찰 수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특검하는 걸로 되게 예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지금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이건 뭐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슨 참고인입니까? 사실 명백한 피의자죠. 지금 이 뭐 재단의 모금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대를 한 것들이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얼마나 입증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범죄가 뭐 직권남용이냐, 뇌물이냐 등등등 중에서 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형사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참고인이라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피의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강제구입 마치 수사에 안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저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유영아 변호사께서 좀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뭐 자기는 변호인으로서 자기 이제 의뢰인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국민적 분노가 더 커져서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 전체적인 어떤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의 가장 큰 본체, 가장 국민적 분노의 그 본질은 뭐냐? 대통령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같이 놀아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거에서 분개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개별 어떤 형법 조항 위반 이전에 헌법을 파괴한 행위예요. 네. 근데 이걸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서 마치 어떤 지엽적인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있냐 없냐, 형사소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검찰도 이걸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변호인도 이 대상이 자기 의뢰인이 대통령이고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성령 없는 수사 그리고 차별 없는 수사 그래서 소환하면 가서 응하고 또 비난 달게 받겠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것이고 소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질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적 분노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완화가 됩니다. 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1차적으로 아직도 마음을 안 비웠다. 아직도 집착이 있다. 이제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이 친박, 혹은 진박들이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이정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시간은 지금 친구들이 있는데 이정현 사퇴 요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선 주자 지지율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 네 사람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똑같이 적용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현 대표는 어쨌든 애둘러서 대통령 하야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생각밖에 없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대통령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정현이 그런데 지금 이 유영아 변호사도 유명한 친박 후보였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근데 이제 김무성 옥새 이런 파동이 있으면서 공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나 법이나 국민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균형을 생각하면서 대통령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대통령이 오만하구나. 아직도 권력의 단맛을 못 버렸구나. 이렇게 보이면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불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마지막 명예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참고인을 불렀잖아요. 근데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 스스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마지막에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맹목적인 사람 쓰면은 결국은 더 참담해진다. 최순실은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더 끌어올 것이다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일부 진영에서 하야는 뭐 반헌법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저는 하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물러나는 거는 개인의 자유고 권리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헌법상에는 고리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고리 상태에서는 60일 내 대선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헌정 중단도 아니고 헌정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하야는.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다 비우고 지금은 수치스럽겠지만 하야를 결정하시는 것이 먼 역사를 볼 때는 그나마 가장 명예스러운 길을 가는 거다. 이런 판단, 결심을 빨리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 지금 남북 수습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현재은 의원님 말씀 중에도 이게 하야가 바로 오늘 하야하고 뭐 60일 이내 대선 치르자 이런 주장은 아니다. 아까 그렇게 야권의 주장을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네. 지금 하태경 의원님도 정말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야라고 하는 걸 적극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무작정 대책 없이 그냥 다 내려놔라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하태경 의원님 생각하시는 절차는 어떤 겁니까?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의 한 가지 방법으로 계획된 하야,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나 4개월이나 뭘 준비를 하고 하야를 한다는 것인데 이건 국민이나 저는 용납 못한다고 봅니다. 탄핵은 어쨌든 헌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네. 계획된 하야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 국민들은 그 법 안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권이 뭐 계획된 하야해서 뭐 과도 내각 필요하고 뭐 대선 후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뭐 3, 4개월 뭐 이렇게 준다. 그럼 니들도 다 같이 물러가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예. 계획된 하야는 체제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하야를 하려면은 아무 조건 없이 즉각 하야는 하야하고 즉각 하야입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게 내가 정 안 되겠다 그러면 탄핵이다 그 방법. 그걸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생각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3개월 뒤에 하와이 갈게요. 그거 누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 네. 지금 야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에는 그 예정된 또는 약속된 하야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 이면에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제 국민들이 일단 대통령 자격 없다,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라고 막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당장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60일 후에 뽑는 거야? 새 대통령 뽑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일종의 타협책으로 네. 이제 하야를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간의 어떤 뭐 연장 네. 이제 식물 대통령이죠. 사실은 어차피 이제 과도 내각이 이제 권한대행 체제든 과도 내각이든 이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뭐 한 3달이든 아니면 제가 볼 때 6개월은 너무 긴 것 같고요. 한 2-3달 정도의 말미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이 안 하는 된다는 건데. 게 지금 하태경 뭐 의원님 저는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은 하태경 의원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저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하야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대로 그냥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또 국민들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결국 자진해서 하야라는 건 자진 사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끌어내리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쳐들어가서 끌어내리든가 그래서 망명길로 보내든가 그게 아니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탄핵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헌정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자의 탄핵 방식이 이제 헌법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자꾸 탄핵 얘기하지 말고 그 탄핵에 필요한 지금 정족수 뭐 우리 야당은 하여튼 탄핵에 이제 동의한다고 봤을 때 네. 지금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적으면 하여튼 최소한 29명, 30명 정도가 필요하고 네. 약간 야권에서 혹시 야권 내지 무소속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넉넉 잡아서 한 4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숫자 서명을 좀 받아놓고 우리 얘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걸 들고 그래서 엊그저께 그 영수회담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지도부에 한 얘기가 아니 대통령한테 가서 당장 퇴진하십시오라고 큰 소리 치려면 그 서명 정도는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지금 즉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착수를 할 거다. 우리는 이 정적수가 준비돼 있다라는 네. 정도는 들고 가야 좀 이게 예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이제 새누리당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빨리 해산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말입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고 또 그중에 핵심들은 같이 탄핵당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지금 전국 상황으로 보면 탄핵에는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탄핵 이야기에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지도부는 뭐 당 해산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빨리 물러나야 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당 해산 절차와 탄핵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비전, 새로운 보수 혁명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탄핵은 마지막 대안이다. 정치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나 혹은 두 달이나 아니면은 계속 한 3-4달 하야 국면 갔다가 한 4달 후에 탄핵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혼란 기간이 지금 네. 다음 대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건 알겠습니다. 엄청난 불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에서 좀 뭐 서명이라도 해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뭐 제적 3분의 2, 네. 뭐 200명의 이 동의를 확보했다 치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헌재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헌재에서 기각돼서 탄핵이 무산됐는데 이번 헌재의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헌재로 갈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에서는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탄핵에는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그때 참여정부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그 탄핵이 이제 그 발의가 된 이후에 사실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민심을 보여줬고요. 그때. 네. 그래서 여대 야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사안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 내의 논쟁거리였지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관심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재판관들한테 반영이 됐을 거다. 헌법재판소라는 게 네. 어쨌든 헌법적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법 기술적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자기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편들어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미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면 최고 통치자인데 그 대통령이 국가 경영 능력을 상실해서 하야를 하냐 마냐 하는 상태 그리고 100만 촛불이 다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청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헌재가 감히 거기서
좀 어줍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기각을 한다. 저는 그러면 헌재 해체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도 탄핵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법적 방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수사를 못 받겠다 하는 것도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뭘 알고 있는지 예, 이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죠. 네.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100% 통과될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더라도 뭐 10%나 20%나 기각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네.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 혼란을 이렇게 방치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 이제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국회의원 그 뭐 이걸 날릴 거냐 아니면 유지시킬 거냐 하면 같은 범죄라도 뭐 100만 원 이하면 유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중한 것이냐는 판단인데 지금 것은 알겠습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농락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 일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뭐 성향과 상관없이 네. 지금의 엄중한 정세와 민심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할 때 헌재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두 분 다 그렇게 지금 네. 전망하시는 예, 거죠? 좀 전에 말씀 예, 봐주기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해체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셨고 하야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야할 경우에 우선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하야 직후에 그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으로. 네,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범이듯이 황교안 내각도 같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즉각적 하야가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이 과도 정부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래서 대통령 하야와 거국 내각 성립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질서 있게 지금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제는 명확하게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게 국회가요. 우리 야권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는 거국 내각에 좀 미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거국 내각이라는 건 뭐냐면 즉각 퇴진이 아니라 이제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네. 그 대신에 실권을 전권을 내려놓고 그 거국 내각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보면 어쨌든 거부를 한 거고 또 지금 상황이 즉각 퇴진으로 당론을 우리 당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거국 내각 생각은 그냥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예. 그래서 그러면 즉각 퇴진 혹은 최악의 경우에 탄핵으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거국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과도 내각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하고 조기 대선 치르는 그 사이의 내각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총리를 추천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야를 어느 순간 하야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야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네, 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황교안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럼 또 선거 관리에 어떤 또 문제점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총리를 합의해서 좀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최소한의 우선은- 안전판으로 네. 이 의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우선 임명하게 해놓자. 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 저 의원님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하야 국면은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순응하는 거지 역사를 정치인들이 조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만입니다. 그래서
그 하야라는 국면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고난 대응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만 역사를 미리 좀 조작을 합시다. 그리고 하야를 맞읍시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도 같이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 또 다른 꼼수다. 또 다른 꼼수인 겁니다. 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명백한 불법 뭐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는 아닌데 이걸 사전 조작을 하자? 그거는 좀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발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예. 그 하야되는 국면에서 황교안 내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선거 관리입니다. 선거 관리. 선거 관리는 이제 불법 선거를 하냐 부정 선거를 하냐 그 내각이.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힘 다 빠진 총리가 뭐 주도해서 어떤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한 피해망상이다. 선거, 예를 들어 60일 정도 선거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대승적으로 황교안 내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빨리 넘어가야지. 그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야를 좀 지연시키자. 이런 아니, 인위적인 그거는 발상. 이제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야를 지연시키자가 아니라 빨리 하여튼 임명할 수 있는 그 합의가 되면 너무 고민하고 너무 토론하고 너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빨리 보내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국에는 저는 시기가 언제냐, 어떤 형태로 되느냐의 문제지 결국 임기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시간을 끌면서 자고우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저는 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뭐 선거의 어떤 부정을 기획한다,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최순실 사태를 가져온 하나의 뭐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조범 뭐 최대한 봐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권한대행을 하고 선거 관리를 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대선 이후에도 또다시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더 뭐 어떤 이 일정을 조작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기왕에 네. 대통령이 의회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받아서, 그대로 그냥 하면 예.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이신 것 아니, 같아요. 이제 예. 그거는 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한다는 거는 국정 수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 이야기 네. 하고요. 근데 그것과 하야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하야를 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국 내각 카드는 이제 국정 수습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당 대표들이 이제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치적 결단을 해서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상당 부분 제안된 권한을 거죠. 예. 총리한테 임명하는 그 거국 내각, 이게 국정 수습 내각인데, 그럼 그리 가는 겁니다. 그리 가는 건데, 지금까지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거국 내각이 지금 헌법에 명확치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게 복잡한 이슈가 그래요. 많다. 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네. 몇 달 걸릴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계속 혼란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거국 내각 자체가 혼란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약 그렇다면 거국 내각은 포기하고요. 만약에 황교안 총리를 수용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를 같이 물러가라고 하면 됩니다. 주장을. 그러면 순서대로 그다음 우리 헌법에 권한대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분이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뭘 자기한테 마음 들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각을 주물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급한, 더 절박한 대통령 하야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한테 또 다른 좀 심판의 이제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그 있다. 전제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 당의 입장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각 문제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뭔가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가능하면 지금 이거는 거국 내각의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격 자체를 과도 내각으로 바꿔야 된다. 거국 내각이 아니라 과도 네, 내각. 그렇죠.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 거국 내각 얘기는. 그리고 과도 내각의 성격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그 총리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끌면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기획하기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근데 이 의원님, 예. 과도 내각도 의제에 오르면요. 또 이제 옆으로 함정에 갈수 빠집니다. 있다? 왜냐하면 과도 내각 역할이 선거 관리든 뭐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총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2의 연평도 네. 폭격이 일어나면 그 총리가 국정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요. 국가 예. 수반이에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과도 내각 구성이 되면 또 야당 안에서도 내각 총리를 누구를 할지 알겠습니다. 합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또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이걸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일이기 끌면 안 된다 때문에 이거죠, 지금. 아예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이 국정수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후속적 논의가 사실 좀 뭐 필요할 것 같고요. 본질적인 예.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점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그 주장을 쭉 들어보면 뭐 대통령과 뭐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 이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이런 것 같죠? 지금은 그건 그 상황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사건 초기였으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몇 주가 지나면서 너무나 경악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지금 목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은 이미 이제 건너갔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야로 거의 이렇게 다수가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단지 예. 민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원으로서 보더라도 국가 경영 능력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죠. 원래 없었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분이 국가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어찌 됐든 그게 뭐 그 뒤가 어떻게 예. 되는 건 둘째 치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그,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 14시간 네. 만에 철회했습니다만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좀 그것 때문에 의총 때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아주 장시간 좀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전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말에 그 민심을 똑똑히 목격을 했고 네. 민심은 하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쯤 되면 이제 우리의 당론을 퇴진으로 확정하고 그 퇴진을 어떻게 할 건가 탄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가 퇴진 주장을 할 거냐 탄핵 준비를 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병행해 가면서 그런 전략들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영수회담을 그날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저희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대표 말씀으로는 가서 이 촛불의 민심을 똑똑히 전달하려고 했다. 네. 그런 충정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민심은 전달 안 해도 면전에 대고 전달 안 해도 다 알았을 거라 보고요. 예. 또 그걸 전달하고 싶으면 그냥 그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서 영수회담에서 모양 만들어 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뭐 또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 퇴진하십시오. 얘기하면 퇴진 안 합니다. 하면 그럼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 하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 친박과 친문에 정말 그 엄청난 야합을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이었고 뭐 새벽에 전화해서 그날 오전에 화답을 해가지고 왜 만나는지 무엇을 해서 만나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의 무게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철회가 되었고 이 정도는 국가의 기본 미래와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데 대해서 본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이 야합의 원인과 경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핵심 과제로 이것이 조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실제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철회를 바로 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뭐 친박과 친문의 야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 의견으로 그냥 네. 듣고 이제 이면을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주 무겁습니다. 두 분 각오 말씀 좀 밝혀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 퇴진이 그나마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이후의 대선 과정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좌고우면할 때는 저희도 바로 국민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국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국가 개조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촛불로 지금 발현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새겨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저는 보수정당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굉장히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지만 그 이유는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입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보수는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드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이지만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우리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 하나만을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다 뒤로 물리쳐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국정마비 상태의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촛불 민심을 준엄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중심에 서서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을 잘 받들어서 조속히 해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슈 토크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